Recording in progress.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시작 화면이, 우리, 오늘 시작 화면 부탁해요. 연 선생님, 시작 화면 부탁해요. 예, 시작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147회 제목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오고 있나요? 네, 여기는 안 나오고 안 있는데요. 보이나요? 저요. 음, 옮겨놨는데 다른 분들 보이나요?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시면 잠깐만요. 네, 나왔어요.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4월 22일입니다. 147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
자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좀 쓴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쉰다, 본다, 함께 하면서 지금 쓴다에 그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음, 오늘 좀 화면이 좀 작습니다만,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 우리 자비, 사랑자비라고 해도 좋아요. 자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사랑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보통 이제 자비를 베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푼다는 게 뭘까요? 뭘 준다는 게 뭘까요? 뭐, 내가 좋아하는 빵을 준다. 물질을 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을 위로를 준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를 준다. 또, 그 사람을 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 다 마음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받는 거, 준다, 받다 해서 보면, 준다, 받는다. 이게 딱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때는 여러분이 받는 것이 주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를 들면 나에게 줄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 그게 주는 겁니다. 물질로만 보더라도 내가 꼭 밥을 사주는 것만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밥을 사게 허용해 주는 것도 주는 겁니다. 저도 보면 좀 이렇게 뭐 교수들이 대부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강박적인 게 있고 그래서 무슨 뭐 학생들한테 뭘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음, 그러지 말아라.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래, 잘했다 하고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제 뭐 윗사람이니까 내가 뭐 뭘 해야지 하는 그러한 그 거칠애적인 거 그런 거는 이제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다만 때로는 이제 진심으로 뭐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작은 커피 하나라도 그러면 그걸 기분 좋게 이게 뭘 이런 걸 갖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고맙다 이렇게 받는 것도 자비다 사랑자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 자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로고 테라피를 하시는 분 중에 이제 김미라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의 책에 나온 사례인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로고 테라피를 배워갖고 오신 분인데 그 캐나다니까 영어를 쓰겠죠. 근데 뭐 이분은 한국 분이니까 영어를 잘하진 않겠죠. 이분이 이제 그 캐나다 병원에서 이제 임상 실습을 하는데 아마 그 뭐 나이 든 분들도 하지만 나이가 어린 그런 아동들도 그 치료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7살 먹은 아이를 치료했는데 그 아이가 한 번은 자기가 하는 이 김미라 박사가 하는 이 영어 발음을 지적해 주더래요. 그건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따라해 보라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좀 마음이 참 선한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조그만 놈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도 그렇지 뭐 이 조그만 놈이 뭐 발음이 틀려서 뭐 날 따라해 봐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참 마음이 선한 분인가 봐요. 그냥 그래 하고서 이 꼬마가 발음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몇 번을 해주니까 잘했다 그러면서 이 꼬마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회기 때는 아예 자기가 읽는 동화책을 갖고 와가지고는 이 김미라 박사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자기가 발음을 교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좀 마음이 참 선한 분이에요. 그래 하고서 그 아이가 주는 동화책을 읽고 그 아이가 교정해 주는 대로 발음을 또 교정받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한 다음부터 얼굴색이 환해지고, 그 여러분 상담해 보시면 알잖아요. 내 남자 처음 왔을 때 참 어둡고 칙칙했는데 어느 때 통찰이 생기고 자기 힘을 얻게 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이 아이도 그런가 봐요. 아까 이 아이 뭐 그전에 무슨 뭐 모래놀이 치료, 무슨 모래 치료, 뭐 놀이 치료, 뭐 미술 치료 이런 걸 해도 뭐 전혀 뭐 변화가 없던 아이예요. 근데 이분이 뭘 해준 게 아니에요. 뭐 모래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놀이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미술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키는 대로 발음을 이렇게 좀 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는 걸 받은 거죠. 이 아이가 주는 걸 받은 거예요. 이분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받음이 줌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주는 것을 받은 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자비로운 행동이다. 사랑의 행동이다. 이 받음을 통해서 이 줌을 준 거죠. 준 거죠.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준 거고, 늘 문제하고 교정당해야 되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낀 거잖아요. 그걸 준 거죠. 그 역설적이게도 상대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써 상대에게 준 것이라는 거죠. 뭘 치료를 해준 게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 오히려 치료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 발음 교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참 훌륭한 치료가 된 거죠. 이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고 부모들도 말하기를, 보고해 주기를,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부모도 잘 도와주고 아주 밝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가는, 그전에는 상담 가기를 정말 무슨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랬었는데 이제는 상담 가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주려고만 하는 게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 받는 것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자비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그 뭘 자꾸 강박적으로 주려고만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해보는 것도 훌륭하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을 잘 기분 좋게 받는 것도 어찌 보면 상대방이 공덕 짓게 해주는 거, 그것이야말로 또 좀 훌륭한 공덕이죠. 음.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집에만 고향에만 가면은 그냥 뭐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시킨다는 거예요. 나이든 연로한 어머니한테 뭐 발도 씻겨달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 불효막급한 놈이 있나 말이에요. 다 큰 놈이 뭐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 발도 씻겨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참 기뻐하는 얼굴이라는 거죠. 내가 이 나이 늙었지만 이 아이의 발도 씻겨주고 뭐 이렇게 밥도 해주고 뭐 반찬도 만들어주고 뭐 투정도 받아주고 뭐 이러면서 그 어머니가 오히려 좀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물론 또 이게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아이와 그 로고세라피스트의 그 사례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자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그 상대를 배려한다는 게 뭔가, 내가 주기만 하는 거, 위로를 주고 뭐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받는 거, 이것도 정말 훌륭한 사랑이구나. 사랑을 주는 것이구나. 상대방부터 잘 받는 거, 그야말로 훌륭한 자비구나. 그럴 때 그 상대가 정말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유류의
이 본성이거든요. 본성. 이 본성입니다. 포유류.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뭔가 주고자 할 때, 뭔가 누군가에게 줄 때 행복해요.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 동기라고 하는 이거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주고받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게 한쪽으로만 되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은 받고만 있진 않나? 혹은 주고만 있지 않나? 그거를 잘 보시고 이 주고받음이 정말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사랑이고 자비다. 이게 포유류의 이제 본성이죠. 이게 본성을 드러낼 때 우리가 행복한 거죠. 물론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만주 벌판처럼 드넓은 신피질, 이 신피질을 또 잘 활용하는 거. 이 새로운 걸 배우고 공부하는 거. 그거야말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것을 실현할 때 우리가 또 행복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과 함께 이 자비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 우리가 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받는 것 또한 중요한 자비고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 오늘은 너무 짧아서요. 뭐 중간 명상하지 않고 곧바로 그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네, 다니엘님 손 드신 건가요? 아닌가요? 네, 또 바울님은 뭐 일주일이 너무 짧았나요?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웰빙인지 하나 만드셨나요? 어, 뭐 준비 안 됐으면 다음에 해도 됩니다. 네, 좀, 아직 그게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진급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욕구 생각에 되게 많아 사로잡혔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중에 알고, 그,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한마디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1년 동안 되게 준비했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음, 그거를 그걸 이제 경쟁사한테 이제 뺏겼어요. 그 비즈니스를. 음,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고객사한테 들었는데 그 고객사가 이제 이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그 회사에 이제 스파이가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저한테 된 사람. 그래요? 예, 근데 그게 과거에 몇 건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돈을 받고 했던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였었어요. 처음에 되게. 어, 이 사람을 내가 뭘 어떻게 생각을, 이 사람 매니저로 생각을 하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음,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자체를 이제 저희 이제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도 사실 그 월급 사장이죠. 저희 회사가 이제 외국 음, 회사다 보니까. 한테 얘기했었을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사장님은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과거는 과거이니까 그게 어떤 의도가 된지 모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경고는 날리겠지. 경고는 하겠지만 한번 봐주자. 그리고 이후부터 많이 발생이 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장님이 마음 공부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아, 예. 그렇지만 이렇게 가끔 저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음, 그분, 그분이 이제 주관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전 되게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네,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좀 못 견뎠었는데, 네. 한번 봐야죠, 이제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무슨 드라마 얘기 같네요. 아유, 살벌하네요. 네, 막 여기, 그래서 저도 좀 어, 되게 그렇군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뭐 사실 저도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뭐 자주 얘기해서 조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성장이죠, 성장.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장의 이제 부수물의 행복이 이제 행복은 이제 말하자면 사이드 이펙트처럼 부수물로 따라온다. 오히려 행복을 추구할 때는 우리가 행복하기 어렵고 우리가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관점인데요. 이 쓴다가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보느냐. 어떤 사람은 뭐 천상병 시인 같으면 소풍 왔다, 소풍 온 거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행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학교에 비유하기도 해요. 이 지구라는 학교에 와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인가요? 그런 관점이 없다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말초적인 그 즐거움, 쾌락으로 살다가 음, 죽을 때 후회하는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 마음 공부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관을 자제롭게 하는 훈련이다, 이 관자재 훈련이다,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만, 어떤 관으로 보느냐, 나를 어떤 관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너를 어떤 눈으로 보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쭉 끌고 가는 화두는 이제 자비의 눈으로 보자. 나에 대해서 자기 자비, 타인에 대해서 타인 자비, 나와 너를 그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보자.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 성장 말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성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길 바래요. 성공, 출세.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이 그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 성공 출세가 뭐냐? 이게 또 어떻게 보느냐? 이게 관이 중요해요. 나는 성공과 출세를 뭐라고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걸 성공이라고 출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이 높아지는 거 뭐 등등. 모르겠어요. 또 뭐 어떤 남자는 또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거, 뭐 요즘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영적이라고 부르든 내면의라고 하든지, 혹은 마음이라고 하든 이런 자기 그 내면의 성장, 혹은 영적 성장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는 거죠. 삶이 끝이 있어요, 끝. 이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끝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하자면 죽음 순간에 이 쭉 살다가 이 죽음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떠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지구에 왔다가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다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난다는 생각 우리가 잘 실감 못 하거든요. 지금 뭐 바울님 그 특정 A씨라고 합시다. 그 A씨의 생각을 하거나 A라는 사람을 계속 회사에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이런 죽음, 이것이 염두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저 친구도 A라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A라는 사람이 뭐 사장이 아니라 더 높은 직책에 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은 또 그 바울님이 보시기에 또 그 불공정한 배신하는 행위도 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겠죠, 그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지금 그 인발부돼서 그 속에 지금 같이 포함돼서 있을 때는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지만 한 걸음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 사람도 죽는 존재고 나도 죽는 존재고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다 마지막을 맞이할 존재들이라고요. 이건 분명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어요. 나도 죽어요. 이 내 차례예요, 이제. 분명하잖아요. 죽은 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각하며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종종 이 묵상하는 거, 이 긍정심리에 쓴다, 이 명상에서는 생각을 비우는 거지만 이 긍정심리에 생각을 잘 써야 되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묵상, 이 묵묵히 생각하는 거죠. 명상이 아니라 명상이 비우는 거라면 묵상은 묵묵히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 내 삶의 끝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게 좀 답이 나오잖아요. 돈도 우리 생활인으로서 돈도 필요하죠. 네, 중요하죠. 사회적인 어떤 인정도 중요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지구를 떠날 때 그래도 좀, 아, 잘 살았다. 네, 잘 살았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누구한테 넘겼다든지, 누구의 등에다가 빗을 꽂았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다? 사람이란 양심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양심도 우리의 본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 탐심이 강해서, 우리 그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삼독이라고 합니다만, 세 가지 독, 포이즌, 삼독이라고 합니다만, 그 탐심 때문에 나의 본성이 어두워지고 후회할 행동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도 정말 아주 특이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분명히 양심의 꺼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죽을 때 무슨 재산이 얼마나 많은 상태에 죽더라도 뭐 죽을 때 가져갑니까? 돈이 100억, 1000억, 1조, 1000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돈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남의 아파트가 아무리 많아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금생에 획득한 것을 갖고 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만약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기억은 가져갈 수 있겠죠. 내가 어디를 여행했던 아름다운 기억, 아름다운 장소, 꼭 멋진 곳에 나야가라 폭포를 보지 않더라도 한강에서 떨어지는 낙조, 그 석양의 모습, 그것도 내 기억에 있고, 어떤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눴던 기억, 그거는 남죠. 돈은 내가 못 가져가도 아마 영혼이 있다면 그 기억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기억, 이런 기억을 가져가느냐,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고 배반을 했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그런 기억을 갖고 내가 떠날 것이냐. 끝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끝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내가 승진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을 때 정말 여한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추억, 그 기억,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던 기억들, 그런 기억을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지금 회의에 들어갈 때도 내가 회의에서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주 뭐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그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내가 승진하고 연봉이 높아지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거. 내가 순두부를 파는 일을 하든 청소부 이 역할을 하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루느냐. 내가 어떤 대기업에서 일하느냐, 중소기업에서 일하느냐, 내가 공장에서 일하느냐, 사무실에서 일하느냐,
그 역할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산적인 좋은 생산을 이루어야겠죠. 그러면 나도 승진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겠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급수가 올라가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물론 좀 더 아름다운 사람 만나고 싶고 착한 사람 만나고 싶고 뜻이 맞는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겠죠. 우린 누구나 원하죠. 그렇지만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상한 사람도 내 주변에 나타나고 내 앞에 이상한 정말 그 배신 때리는 그런 놈이 나타나고 더구나 그런 놈이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그 성장의 욕구를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성장의 욕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해나가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 그 회의를,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아마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A라는 사람을 볼 때도 어쩌면 때로는 측은지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늘 그러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끝을 늘 유념할 수 있는 그런 관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뭐 부럽거나 질투거나 원망이거나 분노의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저 인간 저렇게 살다 가는구나. 참 나라면 저렇게 살지 않겠는데 저렇게 살다 가면 그 끝은 그 사람도 저 A라는 사람도 죽음인데 그 죽음의 순간에 과연 만족하며 떠날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측은할 수 있죠. 그래서 음, 물론 여러 가지의 웰빙 인지로 관이죠. 이 웰빙 인지를 통해서 웰빙 인지라는 이 관을 통해서 선생님 만들어가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정답일 수도 없고 하나의 그 해답은 되겠죠. 하나의 해답.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 하나의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참고해서 또 바울님 나름대로 그 주어진 바울님의 그 상황, 그 사람이라는 인연, 사건이라는 인연 이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눈으로 내가 보느냐 이거를 결정해야죠. 이런 웰빙인지를 선생님 스스로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지난번에는 좀 얼토당토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아이 뭐 전생이 있다면 내가 그 전에 저놈한테 내가 무슨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뭐 전생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금생이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마 마음에 아픔을 줬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뭐 받아들인다든지 어쨌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두 번째 화살 쏘지 않게 하는 그런 거. 뭐 요점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 영혼을 더럽히기보다 오히려 영혼을 좀 맑히고 밝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교수님, 교수님, 아, 다니엘님, 예, 바울님 혹시 또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뭐 좀 네, 더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숙고 네, 더 숙고하도록 늘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만 정답이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숙고하는 삶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네, 네, 다니엘님. 예, 질문 드려도 됩니까? 네네, 좋습니다. 하나는 지금 오늘 강의하신 거 내용, 마침 제가 네네. 어제 그런 딱 감정인데 또 마침 그런 내용을 얘기를 음. 해주셔서, 뭐, 약간 자랑일 수도 있는데, 아,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공유해, 나눠주세요. 예, 저희 큰애가 지금 유학 중에 지금 한국에서 인턴 중인데, 네. 이제 다음 달이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27년 되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집사람이 지금 큰애는 이제
여자친구하고 저기 베트남에 여행 갔거든요. 아, 예. 근데 어제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큰애가 그 2월 9일 날 결혼기념일 날 그 서울에 뭐 호텔 예약을 해놨다고. 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좀 제가 지금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약간 네. 부담스러워서. 어, 근데 지금 그 일장 큰애가 뭔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베풀어 준 거잖아요, 저한테.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뻐야 되는데 그거보다 확 부담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이게 잘 받아줬어. 아, 물론 큰애가 지금 저 베트남에서 얘기는 못했지만, 네. 잘 받아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아, 아, 누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뭘 나한테 아이들이 특히나 이게 네네. 하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제가 보기엔 좀 펑이 커서 그런지 어, 저번에 뭐 제 생일날은 뭐 아빠 컴퓨터 모니터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엄청 큰 거 사주고 막 암도 달아주고 이래가지고 저희 시대 네.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 대충 아이고, 되는데 네네. 좋으시네요. 그런데 아야 이게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죠. 뭐 하면 아 음, 괜찮아 뭐 나한테 이런 걸 해줘 하면서 이제 예, 속으로는 좋아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음, 일종의 교수님 말씀 보니까 아하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진짜 잡이구나. 네, 아까 그 캐나다 소년 얘기를 듣고는 더더욱 느꼈거든요. 그 친구가 네, 진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것도 네, 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뭘 가르쳐 줘서 사랑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잘 받아주는 것도 네, 엄청나게 네. 그 사람한테 진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고급스러운 기술일 예, 수도 예, 있구나 맞아요. 라는 깨달음이 하나 왔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 고민 사항인데 최근에 일어난 좀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셨는데 음, 가깝게 네, 가깝게 좀 걷기 모임 이런 데 제가 나가는데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꽤 친해졌어요. 가서 그래서 뭐 같이 이제 네, 끝나면 막걸리도 한잔 하고 네,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한 2주쯤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여러 사람이랑 걷다가 그날따라 이제 그분이 옛날에 안 하셨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핸드폰으로. 음, 계속 그런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하셨던 분인데 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막 단체 사진도 나서서 찍고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은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냥 저는 진짜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찍사님 이것도 한번 찍으시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음, 단체 사진을 그냥 어, 던지는 말로. 어, 근데 뭐 걷기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한테 톡이 온 거예요 개인 톡이. 어? 어, 저는 진짜 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던졌는데, 그리고 안 지도 벌써 한 1년이 넘었고, 네, 그런데 톡이 와서, 나한테 식사라는 얘기를 왜 하냐, 너무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 네. 그런 톡이 딱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즉시 사과를 드렸죠. 네, 제가 네. 너무, 일단 사과를 했어요, 무조건. 미안하다, 잘했습니다. 죄송하다. 제가 좀 네, 날 실수한 것 같다.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거, 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진짜, 글쎄, 그냥, 근데, 또 한 생각으로는, 내가 또 너무 또 좀 인간관계를 가볍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음,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살면서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 이걸 네, 적정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족 음, 간에도 그렇고, 음, 심리적 거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막격하고 친해지면, 저는 특히 좀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 좀 음, 친해지면, 그냥 서슴없이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러는 편이거든요. 고민도 좀 네, 털어놓고. 네, 뭐, 솔직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그래주길 좀 바라는 것도 있고, 네, 네. 저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번에 그 일을 딱 당하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야, 음,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사이를 유지하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럼 최선인가? 네,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드렸어요. 그리고 네, 과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벌써 한 1년 반, 2년 동안 그렇게 시달게 지냈는데 그렇게 그런 투로 나한테 그 상황에서 음, 이렇게 음, 문자를 느닷없이 제 생각에는 날려서 음, 네, 네, 지금 제 느낌으로는 네, 그거는 1년 반, 2년 동안 그분하고 네, 싸운 어떤 우정? 네, 네, 네. 반절이거든요. 뭐, 그 다음에 제가 그렇죠. 어떻게 화해를 못 하겠어요. 아, 화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내,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받아주셨어요? 그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 그 안 답장이 안 왔어요? 받아주고, 예, 안 답장이 안 받아준 왔어요? 거예요. 지금 느끼는 안 받아준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인가요? 시쳇말로 삐쳐있는 상태죠, 아직도. 아, 그 상대방이 여성분인가요? 남자죠, 남자. 뭐, 제가 뭐, 남자분인데. 여자랑 같이 걷지는 않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걷기 모이면은 남녀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알겠습니다. 여상구랑은 제가 뭐 1년 반 이렇게, 그건 아니고, 예, 남자분이고, 뭐 연세도 뭐 꽤 저랑 뭐 이렇게, 저보다 약간 예. 더 많으시고, 아, 예, 예. 좀 이해가, 참 음,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상황에서. 네. 그, 아, 선생님도 마음 공부하는 분이시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할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도 있지만 그런 관점도 있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고요. 우리 그 몰발의 몰발의 4종 세트 이거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선생님이 그 불편하셨죠. 그 예, 상황에서. 뭐, 그죠? 되게, 예, 불편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 말 동기상태 듣고 이론. 엄청 불편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 다시 공부 우리 이 공부 이걸 다시 돌아봐야 돼요. 동기상태 이론. 선생님 뭔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좌절된 동기가.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튼 그 관계 동기가 좀 손상된 거겠죠. 예, 선생님이 좀 예, 예.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싶지 않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죠. 네네. 그런 동기가 있는 거고. 그 선생님 그 뭘 바래서 나는 나에게 뭘 바래? 나는 너에게 뭘 바래? 그 사람한테 바라는 건 뭔가? 그 사람은 나에게 뭘 바래? 그 사람은 자신에게 또 뭘 바라는가 보면 우리가 사람마다 이 내면의 마음사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사의 이런 나들은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욕구와 생각의 집합이거든요. 이게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욕구 생각들이 하나하나가 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동기 인지, 이 동기와 인지의 결합체들.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래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동기가 우리가 사람이 비슷하다는 것은 갖고 있는 동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사람이 비슷하면서 다른 게 또 뭐냐면 사람마다 동기의 사이즈가 달라요. 어떤 동기가 더 그 사람 삶에 중요하느냐가 좀 다른데 어떤 동기가 중요하냐에 있어서는 또 어린 시절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상담이나 이럴 때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말리는 편이에요. 자꾸 과거 파헤치지 말라 그러는데 별로 치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나 그 출발은 거기 있을 수가 있죠. 이해를 해보면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 무엇으로 인해서 특정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와 욕구죠. 인지, 생각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것을 특정한 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나들 중에 그분한테는 어떤 동기, 예를 들면 존중받고 싶다, 무시받고 싶지 않다. 존중받고 싶다의 접근 동기, 무시받고
죽지 않다의 회피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생각하고 연합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용어들,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그 사람 나름의 어떤 뭐가 있죠. 그런데 이 욕구가 굉장히 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특정한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욕구가 좌절된 걸 경험하게 되면 크게 분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선생님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네네. 서스럼 없이 지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그 제가 좀 사람하고 그런, 예, 비슷한 앞으로 의도가 꽤 있어 음, 했는데도 그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음, 요번에 갑자기 딱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더 문제는 음, 지금 채팅방에 저한테 뭐 미안하니까 밥 한 번 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밥을 쏠 엄두가 안 나요. 제가 뭐 확실히 미안하다고 생각이 돼야. 아, 그러면 그분이 용서를 했네. 아니, 아니, 답장이 아니. 있었군요. 답장이 지금 저희 있었네. 채팅방에 어떤 그 저희 집 그 뭐야 아, 이 다른 분이? 예, 지금 저희 채팅방에, 저희 지금 아, 공부방에, 다른. 여기 거기 아,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저한테 밥 한 번 쏘시면 미안하면 아, 그렇게 대우하고 아, 했는데, 네. 지금 밥 한 번 먹자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분은 지금 여기 예, 여기 주문해 줌 주문. 채팅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일단은 잘 되길 바래요. 근데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집착하지는 집중. 마시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거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해라. 선생님 사과하셨죠? 예, 분명히 뭐 바로 했죠, 네, 사과는. 네. 죄송하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대하세요. 아, 그 건을 올리지 마세요. 그분이 꽁 하고 있더라도 다음 걷기 모임에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차갑거나 꽁해도 그냥 선생님은 뭐 모르는 것처럼 그게 뭐 전혀 나는 모른다는 것처럼 그냥 인사하고 웃고 그러시면 돼요. 이제 그분 나가는데 몇 안 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분이랑은 같이 가는데 안 가려고. 아,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예요. 불편해서. 선생님 공부예요. 선생님한테 좋은 공부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하세요. 그냥 가서 거기 모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좋잖아요. 그렇죠. 또 이분하고 한 번 나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하고 예를 들면 10번, 20번, 뭐 몇십 번 만났겠죠? 그렇죠. 물론 인간은요. 어, 부정적인 사건이 좀 크게 작용한 건 사실이에요. 인간의 정보처리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공정하게 놓고 보면 아니 잘 지낸 게 19번인데 한 번 잘못 지낸 것 때문에 틀어진다면 이 세상에 누구랑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친구 될 수 없어요. 100번을 잘 지내다가 또 한 번 나빠지면 또 틀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랑 친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도 친구 획결된 될 수 거예요. 없어요. 앞으로도 이제 응?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마음 항상 숨기고 불각은 불가원으로, 그런 게, 제가 나이가 지금 거의 60이 돼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좀 웃기거든요. 아니 너무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물론 그 상황에 맞는. 그렇죠. 나름 공부하면서 이제 늘 배워야죠. 배웠다. 후회하실 필요는 없어요. 후회할 필요도 없고 예,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탓할 잘못했으면 필요도 없고 남 탓할 사과하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배웠다. 여기서 내가 뭘 배웠나?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기서 배움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 또 수행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훈련거리. 요 훈련, 요 훈련, 요 훈련은 이 훈련은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해라.
이 훈련 필요합니다. 네, 물론 사과를 할 때는 해야 돼요. 네, 사과를 선생님 했죠. 네, 뭐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뭐 뚱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사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이제 그 다음에 공은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분이 자기 혼자 자기가 뭐 마음이 좀 이렇게 좁고 꽁해서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네, 액트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풀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너무 미안해하거나 계속 그거를 그 인식하는 그런 태도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마음사의 이론 있잖아요. 마음사의 이론. 그분 마음에 지금 삐진 나가 있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또 다른 나, 좀 너그러운 아도 있을 거 네,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삐진 놈 하나가 그 사람 그분에 있는 거야. 근데 네,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리액트를 하게 되면 얘를 자꾸 불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얘를. 네, 그러니까 얘를 불러내지 막 리액트 한다는 것은 자꾸 얘를 불러내는 거거든. 네. 그냥 얘하고 얘기하고 얘하고 얘기하고 얘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스르르 내려가는 아니, 거죠. 이제 그거는, 그래서 요번에 형사는 해결이 됐는데, 그 음. 옛날에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 그 서로 서스럼 없고 얘기하던 그런 관계로는 왠지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걸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걸 미리 예단합니까? 미리 아, 예단하지 마세요. 당분간 이렇게 리액트 액트 하다가 시간을 네. 지내보자. 예. 그러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아, 좋아지면 그게 인연이지 어떡하겠어요. 선생님은 오케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미리 네. 예단하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 선생님 그림 어, 네, 14번 좀 불러주세요. 14번. 14 엔터 치면 돼요. 14 엔터. 14번. 음. 네, 그냥 가세요. 네. 하나씩 가세요.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어요. 그 다시 13번. 네, 13번. 네. 13번. 네. 이게 지금 아까 캐나다 소년 얘기 똑같은 거예요. 캐나다 소년의 여러분이 이제 심리 치료자하고 상담자란 말이에요. 심리 치료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문제되는 것만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요. 그 아이의 건강한 거에 초점을 두면 그다음 다음 그림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고 그 전 그림이요. 만약에 이 아이의 자칫해서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 아이의 문제만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오히려 건강한 걸 키워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건강한 게 오히려 커진 거예요. 그 발음 교정을 내가 받으면서 그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기면서 다른 부분까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전 그림 부탁합니다. 13페이지. 네. 지금 이거는 제가 1, 2년 전에 그림, 여기엔 지금 이 그림이 없는데 그 전에 이와 비슷한 걸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린 게 있어요. 아마 1, 2년 전쯤 될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맞지 않는 부분, 맞지 않는 나라고 할까? 맞지 않는 나,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괜찮아요. 하고 이게 맞는 부분, 맞는 나, 맞는 부분. 자, 이게 그 사람의 사회예요. 그 사람 마음의 사회예요. 그 사람 마음 사회에서 나랑 지금 안 맞는 게 있어.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사회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 사회로는 핵심이 뭡니까? 첫째, 나는 단수 아니라 복수다. 내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다. 두 번째,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번째, 너의 마음도 사회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한번 삐진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삐진 사람으로만 보려고 그래. 혹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무시한 사람으로만 보려고 그래. 그 사람 내면에 얼마나 많은 나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맞지 않는 부분하고
리액트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사건 말고 이 살아있는 이 다른 건강한 나들하고 액트 하라고요. 그러면 다음 그림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돼요. 건강한 맞는 부분, 나하고 맞는 부분이 커지고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작아지지 않더라도 그 놈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친 영향이 적어져요. 이거는 배우자의 관계든 그 친구와의 관계든 동료와의 관계든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는 나, 맞지 않는 나, 마음 사이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 처리 용량이 작아서 다시 앞에 그림으로 부탁합니다. 음. 5 엔터 치시면 돼요. 5 치고 엔터 쳐보세요. 5 엔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아와서 이 마음사의 이론, 이겠죠?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처리 용량의 희생자가 돼요. 그래서 그 기분 이성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사진 뭐 찍사님 했다고 그거 하나에 삐져가지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들, 그 사람과의 좋은 기여, 그 사람의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못 떠올리고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정보 처리 용량의 희생자가 된 거야. 근데 만약에 다니엘 님이 자꾸 리액트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희생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액트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뭐 인연이 다 한 거지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액트 하세요. 사과는 했고 분명히. 근데 계속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삐진 마음을 자꾸 불러내지는 마세요. 그 알겠습니다. 사람도 어쩌면 속으로 내가 좀 과했나? 그러고 보니 그렇게까지 과할 필요는 없는데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네. 그런데 자꾸 그거를 자꾸 사과한답시고 자꾸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사람이 꽁한 나를 못 내려놔. 네. 그냥 액트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벌써 58분이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선생님들 제가 이게 동시에 진행 못합니다. 이 채팅창에 뭘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보겠습니다. 또 그 오늘 공부에 대해서 소감이 있거나 뭐 코멘트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또 채팅창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어, 오늘 시간상 못 다뤘네요.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팅 네, 강 선생님 말씀이 길어서 지금 한 번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0점 나로 돌아올 수 있어 좋다고 하시니까 잘 됐습니다. 네, 앞에 얘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미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 선생님, 네, 그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역할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 네.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비는 쌍방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비는 그 관계 동기이기 때문에 관계 동기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함께. 네. 음. 아, 이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닉네임이 바뀌었네요. 오직 반짝일 뿐. 좋습니다. 네, 물론 진심 어린 사과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그 카톡으로 이렇게 사과하고 그러면 그분이 받아줘야 되는 게 맞죠. 못 받아준다면은 뭐 그 사람의 문제죠. 네. 니르님 내준다 이꼴을 받는다. 네. 인상적이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또 계속해서 꾸준히 이 생활 속에서 이 마음 공부,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 그다음에 이거 쉰다, 본다, 쓴다를 꾸준히 하시고 이게 잡이 아닌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사는 무슨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결국 사랑잡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 한 주도 사랑잡이 공부하면서 늘 건강, 평화, 행복, 성장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